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2020년 7월 21일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코로나 폭락 이전과 폭락 이후를 체크를 해보자. 폭락은 항상 기회다. 바른투자 커뮤니티 344화. 오랜만에 좀 이제 요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코로나 폭락 때 리딩 계좌가 마이너스 34%인가 이럴 때, 자, 회원분들한테 요렇게 리딩을 드린 적이 있어요. 코멘트를 드릴 때, 지금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는, 굉장히, 당연한 수익률입니다. 이거 이제 회복이 되면, 이제, 뭐 한 코스피 2200에서 2300 정도 가면 이제 회복이 되면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50%로 바뀔 거예요 라고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야 지금 마이너스 30% 막 마이너스 40% 찍고 있는데 이 계좌가 이렇게 바뀐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죠. 왜 그럴까요? 마이너스 30%에서 본전 갈라 그러면 2배 가야 되고 여기까지 갈라 그러면 거의 3배 이상을 가야 되잖아요, 계좌가. 근데 이렇게 될 거라 그러니까, 속으로 그럴 거란 말이에요, 다. 야, 이 미친놈 하겠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이렇게 되잖아요.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제가 마이너스 30%, 40% 때 왜 요 구간이 될 거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수익 구간이 이렇게 됐을 거라 그랬을까요? 자, 지수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1450포인트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은 한 400포인트, 400 몇십, 410이었나 20이었나 아무튼간. 자, 코스닥은 지금 거의 800포인트 가까이 왔으니까 2배 가까이 왔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포인트니까 한 몇 프로야 이게? 30%, 40%. 뭐 아무튼간 이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이때 당시 이거에 계산을 해서 지수 대비 계좌 수익률을 플러스 한 20% 정도 아웃퍼폼 계산했을 때 요 정도 수치가 나와서 그렇게 계산하에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회원분들 지금 수익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계좌 이렇게 찍혀 있는 계좌들이 지금 어때요? 수익률이 여기 와 있잖아요. 제자리 오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변동성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기에서는 어때요? 자,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0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30이었어. 그럼 제자리 오면 또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0이 되는 게 아니고, 자, 플러스 20, 플러스 40, 50으로 변하잖아요. 자, 이 변동성이라는 게 리스크냐 이거예요. 자,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지수보다 아웃퍼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을 몇 개나 갖고 있어요, 회원분들? 지금 뭐 50개, 막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400개로 갖고 있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수익률이 이렇게 찍혀요, 안 찍혀요? 종목 수가 많다고 수익률이 안 찍혀요? 자, 이렇게 찍히잖아요. 자,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 회원분들이 아닌 유튜브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얘가 구란지 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갖고 나왔다고. 자, 코로나 폭락이 딱 있을 때, 지수가 이제 2270포인트에서 1439포인트까지 빠졌죠. 여기에서 뭐 플러스 한 10% 이렇게 있던 분들은 마이너스 20% 30% 방어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플러스 뭐 20% 이렇게 돼 있던 분들은 플러스 10% 20% 그리고 여기에서 뭐 0%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던 분들은 자,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40% 뭐 조금 심한 분들은 마이너스 50%까지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회복이 왔을 때 여기에서 제가 요 정도 오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플러스 20%에서 자, 플러스 50% 돼 있을 거다. 자, 이렇게 하다 제자리 가는데 이렇게 돼 있을 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웃퍼폼을 하게 되면 지수는 요만큼 올라가는데 지수보다 플러스 20% 정도 플러스 10% 정도 아웃퍼폼 하면 요 수익률들이 찍히는 거라고요. 코스닥 지수가, 자, 코스닥 지수는 지금 이때 당시보다 14%가 더 올라갔어요. 그 당시보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살짝 마이너스니까, 이게 이제 7월 21일 날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랑 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약간의 차이 무시하고 평균 한 7% 정도 된단 말이에요. 회원분들은 여기에서 플러스 10% 20% 이상 아웃퍼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보자고요. 행복주식님 보면, 자, 2020년 2월 달에, 야, 이제 좋은 기회가 왔다 하고 5,500만원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자, 1억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투자 자금을 늘렸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폭락을 두들겨 맞았죠. 말 안 해도 알아요. 이거는 이런 폭락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지옥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10년 만에 한 번 오는 폭락이니, 20년 만에 한 번 오는 폭락이니, 요런 폭락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보면 지옥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보면 어때요? 자, 이제 3월 말이, 이제 3월 끝날 때는 이제 마이너스 17%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당시에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되네요. 3월 달에. 자, 마이너스 20% 정도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20%가 아니고, 자, 3월 19일 날 거의 바닥 근방에서, 자, 3월 말에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3월 말에 폭락한 거 한 3분의 1을 돌렸단 말이에요. 말에 요만큼 올라온 게, 이게 한 3분의 1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돌리기 전에 이 바닥 구간에는, 제가 봤을 때 행복주식은 마이너스 30이 넘었어요. 요 구간에서 마이너스 30%가 넘었다고. 손실이, 한 5천 이상 찍혔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멘탈이 나가고 뭐 하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추가 자금 투입이 있어요, 없어요? 추가 자금 투입 하나도 없죠. 폭락 두들겨 맞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계좌 갖고 있는 거대로. 뭐, 리밸런싱에 잡아줬겠지만. 그러니까 그 계좌가 어떻게 변했어요? 자, 6월 달에 보면, 자, 2월입니다. 2월에, 자, 요 구간. 자, 2월 여기 구간에, 어디야. 2월 말이니까 한 요 정도 되네. 조금 괴리가 있는데, 아무튼가 여기 어디에서, 자, 마이너스 2%였죠. 2월 달에. 자, 2월 달에 마이너스 2%였는데, 자, 3월 달 폭락을 지나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까지 갔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있으니까 어때요? 플러스 17%로 바뀌어요. 그쵸? 제자리 오니까 플러스 17%로 바뀌어요. 지금 이제 7월이니까, 7월 20일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7월 21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리딩 계좌가 플러스 10% 정도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원분들도 여기서, 자,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0%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요 정도는 다 돼 있을 거라고. 그러면, 행복주식님도 플러스 한 25% 정도 계좌 수익률이 돼 있을 거라고요. 이건 이제 6월달 거니까. 그쵸? 내가 말했던 20%, 50% 안에 들어와 있죠. 행복주식님 같은 계좌가 거의 최악의 이제 회원분들 중에 수익률이 거의 제일 낮은 단에 있는 그런 계좌일 거라고. 그 다음에 보면 알찬나님 같은 경우는 보면, 자, 3월달에 기가 막히게 배팅을 했습니다. 원래 투자 자금이 한 2,700만원 되셨는데 3월달 폭락 구간에 2,500만원을 박아갖고 거의 자금을 이제 2배를 키웠어요. 2,700만원 정도 돼 있었는데 한 5천만원을 키웠죠. 자, 3월달에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거의 뭐 0.1% 계좌예요. 3월달에 플러스 마감한 계좌는 없을 거란 말이지. 이럴 때 이렇게 배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무슨 경험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잘 잡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 어때요? 자, 코로나 폭락 때 자금 투입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5월, 6월 달에 보니까 조금씩 이제 빼셨네요. 조금씩 빼셨는데, 자, 계산 딱 해보면 6,400만원에서 수익이 2,100만원이니까 계산해보면 45% 수익 중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7월이니까 7월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8% 10% 더하면 지금 50% 이상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주식님은, 행복주식님은 지금 뭐 플러스 20% 25% 돼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 알찬나님은 플러스 50% 돼 있죠. 50% 이상 돼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베르베르님은 보면 어때요? 자, 2월달에 플러스였습니다. 2월달에 플러스 8% 정도 됐어요. 코로나 폭락을 두들겨 맞아요. 거의 뭐 상위 계좌쯤 되지 않았을까. 코로나 폭락일 때 마이너스 30% 밑으로도 지켜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까지 안 내려갔을 수도 있을 만한 계좌 흐름이 굉장히 좋죠.
여기 보면 베르베르 님도 2월 달에 한 1300만원 태웠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태우시다가 최근에 보니까 어때요? 5월, 6월 달에 조금씩 자금 매수를 하고 계시네요. 아무튼간 계산 딱 해보면 6월 달에 1억 6천만원, 그 중에 3,700만원이 수익이니까 여기서 3,700만원 빼고 해갖고 계산하면 29%잖아요. 자, 플러스 10% 정도, 8% 더 하면 어때요? 자, 35%, 40% 되잖아요. 자, 제가 말했던 게 그대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회원분들한테 제가, 자, 이쯤 되면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자.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코멘트를 드렸었죠. 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플러스 20%에서 50% 정도 돼 있냐고, 안 돼 있냐고. 회원분들 계좌가 다 이 정도 평균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을 했잖아요. 처음에 내가 그러니까 하는 말들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고 거짓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뻥카 들어간 것도 없고 뭔가 더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도 없어요.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100% 수익이라는 거는 이 경험을 키우자 그랬어요. 그쵸? 시스템 이야기 하면서 100% 수익을 뭐 10번이든 100번이든 이렇게 만들어 봐야 이 다음을 볼 수 있다고. 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회원분들은 야, 그때 당시에 5% 수익, 10% 수익만 보던 사람들이 100% 얘기하니까 이제는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했던 회원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계좌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이거 처음에 2월에 제가 2020년 2월에 한 달 만에 이렇게 된 거죠. 3월 달에 폭락이 왔을 때. 이거 제자리 가면, 제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수익률이 늘어서, 자, 플러스 20%, 자, 플러스 50% 안에 회원분들 계좌에 있을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2200에서 빠졌잖아요. 3월에. 자, 3월에 이야기했다고요. 2200까지 가면 계좌 수익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원래 이제 빠지기 직전에 했던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계좌 수익률은 그 이상 간다고. 지금 리딩 계좌 보니까 마이너스 한 3월 달에 34% 정도 되니까, 자, 이거 요 정도 오면, 자, 2200까지 다시 오면, 2200까지 다시 왔을 때 이때 당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수익률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었거든요. 플러스 많이 수익이 없었어요. 자, 여기에서 20% 50% 될 거다. 지수는 제자리 갔는데 수익이 쌓일 거다 이야기를 했죠. 자, 아웃퍼폼 수익률 쌓아서 자, 이렇게 됐잖아요. 회원분들 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뻥커가 아니잖아요. 회원분들 거, 이게 뭐 많이 난 회원분들 거만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제일 이제 보기 편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추려갖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수익률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있지만 어때요? 다 이렇게 플러스로 다 되돌렸어요. 그쵸? 제자리만 갔는데. 중간에 있는 이런 변동성은 뭐라고요? 그냥 기회인 거예요. 자, 3월달에 산 사람들만 그럼 플러스로 돌렸어요? 아니잖아요. 알찬나님 어때요? 3월달에 배팅해갖고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그쵸? 좋은 시점에 자금 투입을 했죠. 그러니까 아웃퍼폼이 크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수익률이 많이 쌓인 거고. 자, 이거보다 수익률 더 봐보세요. 3월달에 폭락을 다 두들겨 맞았어요. 2월달에 추가 자금을 투입을 했어요. 이 추가 자금까지 해갖고 3월달에 다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다 두들겨 맞아갖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추가로 자금 투입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었죠. 가진 거 가만히 두니까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가진 거 가만히 둬도 이렇게 수익률 쌓이잖아요. 이 폭락이 리스크예요. 폭락 때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3월달에 3분들 거, 3월달에 이제 현금 투입 한 분들 거만 계좌를 갖고 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3월달에 가만히 갖고 있었던 것들도 가져 나와보면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이 과정, 변동성을 이제 몇 번 거치는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평균 3년. 평균 3년에, 더블 정도 만들면, 이게 뭐 10년 있으면, 10배 된다 그랬죠. 자, 이것도 다 계산이 잡혀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3년이, 딱 3년이 되면 더블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장흐름이라는 게 있고, 시장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충 10년에서 20년 평균 쳐보면 요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수보다 아웃퍼폼 플러스 15%, 뭐 20% 정도 꾸준히 낼 수 있다 그러면 요게 가능해요. 그럼 10년 지나면 계좌는 어때요? 자수는 10배가 되는 거예요. 자, 1억이 10억 되는 거라고.
아, 1000만원이 1억 되는 거라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회원분들이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뻥칸가 아닌가. 제가 언급하고 말했던 대로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냥 이럴 거다 해가지고 추정을 해가지고 대충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계산식도 회원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었죠.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아무튼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무슨 허구의 뭐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들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지수가 빠졌다가 제자리 왔는데 왜 수익률이 이렇게 나는지 이해를 못한다고. 회원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꾸준히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 2200개 정도 돼요. 자, 이 중에 자 상위 50개, 상위 50%를 추리는 게 어렵겠냐고요. 진짜 아닌 것들만 빼고 해서 상위 20%를 추린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상승률 상위 20%를 내가 다 갖고 있겠다. 그러면은 뭐 한 400개 사가지고 400개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400개를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러면 좋겠지만 이거는 사실 어려운 거고. 왜냐하면 테마라든가 이해할 수 없는 흐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상위 50% 중에 내가 대부분에서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을 자 2200개 상장되는 기업 중에 상승률이 상위 5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추릴 수 있어요. 이거 확률적으로 80% 이상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아웃퍼폼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 100% 갖고 있어도 아무리 폭락 두들겨 맞고 반등이 약하고 주식을 100% 갖고 있어도 요것만 추려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면 아웃퍼폼 할 수 있다고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요런 코멘트들을 달아드린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야, 지나고 보니까 진짜 된다. 톡톡이 내 말처럼 된다. 내가 무슨 잘나서, 내가 잘해서, 회원분들한테 리딩을 잘해서, 이렇게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회원분들이 리딩을 받는 것들은 종목을 잘 추려받아서 그걸로 수익을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이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설계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자, 리딩 계좌도 보면 어때요? 자, 종목 수익률이 막 이노아이리스 이런 거 165%, 뭐 GST 같은 거 146%, ENF 테크놀로지 자 105% 돼 있어요. 자, 이게 코로나 폭락을 딱 맞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 보자고요. 자, 이노아이리스는 자 83%까지 떨어졌고요. 뭐 GST는 뭐 어디 갔어? 29%까지 떨어지고, ENF 테크놀로지는 자 본전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자,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자, 마이너스 80% 이상, 90% 이상이 마이너스예요. 3월달에 이제 극단일 때예요. 3월 19일 바닥일 때. 이 계좌가 어때요? 자, 갖고 있는 종목 70% 이상 플러스로 돌린다고요. 불과 3달 지났어요, 3달. 물론 반등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런 게 진행이 된 거고, 2008년도 흐름 같았었으면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반등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같은 때보다 훨씬 빨랐고, 자, 속도가 빠르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요런 결과치들이 나온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만, 보세요. ENF 테크놀로지 200%가 넘었고, 이노아이리스도 200%가 넘었고, GST도 200%가 넘었죠. 그리고 어때요? 수익률이 조금씩 다 올라가잖아요. 갖고 있는 종목들. 자, 이게 리딩 계좌의 상위에 있는 계좌란 말이에요. 이런 회원분들은 지금 우리 바른투자 커뮤니티에 있는 회원분들은 1년 이상 된 회원분들 전부 다 계좌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안 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있으면. 뭐 몇 명이야 있을 수 있겠지, 회원분들 전체에서. 계좌 중에 뭐 100% 이상짜리 수십 개씩 갖고 있을 거라고, 종목수 많은 분들은.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다. 자, 이 중에서 뭐, 야, 그럼 가만히 갖고만 있어서 이렇게 되냐? 아니에요. 100% 이상 난 거 한 10개 이상 팔아먹은 거예요. 4월부터 7월까지.
100% 이상 수익 난 거 10개 이상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남은 거라고. 이전에 어때요? 자, 이전에, 자, 상단에 있었던 종목들이, 자, 160, 150, 140, 130 이러죠. 자, 2020,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자,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지금 딱 체크해보니까 어때요? 자, 상단은 이자로 바뀌어요. 이자가 한 개도 없었는데, 그쵸? 그리고 이제 그대로, 자,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딱 찍혀있죠.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게 만약에 코로나처럼, 코로나 정도는 아니어도 조정이 한 번 더 들어왔다가 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앞에 있는 거 2자가 3자, 5자로 바뀌어요. 300%, 500%로 바뀐다고요. 그 밑에는, 자, 2자로 바뀌어요. 그 밑에는, 자, 이제 100%짜리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복리가 커져요, 이렇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100% 이상 수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상장 폐지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개나 됐어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상장 폐지가 몇 개나 됐을까?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고 다시 했다도 다시 추천 이런 것까지 합하면 이제 수백 개 될 텐데 그 중에 몇 개나 됐을까요? 한 4개나 됐을까? 100% 이상 수익 난 건 몇 개나 될까요? 최소 100개 이상 돼요. 다시 산 것도 있고 이런 거까지 쳐보면 최소 100개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주식 투자는 질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해가는 과정을 회원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리고 경험을 잡아드리고,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경험을 만드는데, 이렇게 되는 경험들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서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이제 해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죠. 제가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회원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이드들을 받고 이해를 하게 되고 경험을 해나가게 되면 실수를 최소화해가지고 결국은 목표치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투자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그렇게 천천히 하게 되면 100%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질 수가 없어요. 자, 이 리딩 계좌라는 거는 왜 보유하는 거예요? 회원분들한테 기준을 잡아드려야 되니까. 자, 회원분한테 자, 데이터를 이렇게 매일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본업들이 익숙해지고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계좌를 이제 회원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되는 계좌를 한 주씩을 사든 몇 개씩 사든 해가지고 꾸준히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리딩 계좌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보세요. 그럼 회원분들 계좌 수익률이 자 플러스 10% 20% 차이는 있겠죠. 수익이 70% 이상 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마이너스인 분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인 분이 있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 제가 말한 수익률 구간까지 올라왔잖아요. 지나니까. 저를 믿고 제가 하는 말을 무슨 신봉하고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계산하에 이렇게 돼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과정이 지나가고, 요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을 해가면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투자는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별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돼요. 3년, 5년, 10년 이렇게 기간 동안 만약에 운영을 한다 치면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파는 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돼요. 변동성이 수익 구간이 500% 왔다가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지면 어떨 건데, 500%가 또 그 안에 이제 배당 몇 번 받아먹고 하면 원금에 수십 프로 회복이 될 텐데, 수십 프로는 이미 챙겨질 텐데 저절로. 이게 회사가 조금 안 좋아져갖고 이렇게 크게 폭락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갖고 문제가 없다고요. 물론 이제 버블 구간에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조금씩 팔아주고 하는 건 좋겠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계속 사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좋은 투자일 수도 있어요. 매도를 안 하는 게. 매도라는 거는 어떤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심리적인 부분들이 껴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걸 변동성이 중간에 50%가 오든 70%가 오든 90%가 오든 그 변동성에 대응을 해주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10년 20년 투자를 했을 때,
그 데이터를 딱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씩 이제 깨우쳐 가는 거예요. 코로나 폭락 이전과 코로나 폭락 이후를 체크를 해보란 말이에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스스로 한 번씩도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분산 투자를 안 하고 왜곡이 있어요, 왜곡이. 분산 투자를 하지 않은 데이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분산 투자를 하지 않은 데이터는 분산을 한 데이터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지수보다 아웃퍼폼하고 의미가 있는 거지. 물방식의 계좌는 의미가 없어요. 이 데이터라는 게 이게 데이터가 통계적인 수치를 나타내 주질 못해요. 그래서 물방한 계좌의 데이터는 필요가 없어요. 수익률이 10배가 났든 무슨 5배가 났든 이거는 다 왜곡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결국 나중에 지나서 보면 다 0에 수렴해 있어요. 대부분의 계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죠. 자, 물방울 하게 되면 어때요? 자, 1이 100이 가면 어때요? 10,0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10,000% 수익인데 이게 다시 1이 가려고 그러면 99% 손실 한번 만나면 자, 다시 1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익을 훨씬 더 많이 짜자도 결국은 자, 1이든 0이든 수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분산을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100% 이상의 수익을 예를 들어서 500개를 쌓았는데 자, 100% 손실을 예를 들어서 5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 망하는 회사를 5개를 만났어. 수익을 500개를 쌓았는데 아니면 100개를 쌓았는데 5개를 만났어. 그럼 어때요? 이 95개의 수익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분산을 해 있으면 자, 이 수익률이라는 게 절대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몰빵은 자, 수익이 어때요? 수익에 일부 손실만 입혀줘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계속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확률이 내가 수익을 낼 확률이 70% 이상 된다 그래도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이에요. 몰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잡혀요. 예를 들어서 5만원 갖고 10만원 만들 건데 10만원 만들면 이거 2배 내야 되지만 자, 여기에서 5로 다시 오는 거는 마이너스 50% 손실이면 되거든요. 자, 플러스 100% 수익을 내야 자, 10이지만 자, 10에서 5까지 올라오는데 마이너스 50%만 빠지면 5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손실보다 더 내야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 수익 7, 자, 마이너스 3 되면 자, 손실의 비율이 30%만 돼도 결국은 본전이 되는 거예요, 몰빵은.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산으로 나와요, 계산으로. 제가 무슨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산으로 딱 보인다고.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폭락은 항상 기회다. 자, 19년도 18년도 10월 자, 일단 경험했고요. 처음에 이제 폭락을 경험했던 18년도 10월 그 다음에 일본 수출 규제 나오면서 19년도 8월 경험했어요. 자, 20년도 3월 경험했죠. 자, 18년도 10월, 19년도 8월 1년에 한 번씩 경험하고 있는데 요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이런 폭락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반대로 처음에 보면 운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운이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런 폭락들을 다 겪어내면서 수익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런 폭락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폭락이 안 오고 약한 조정 받으면서 그냥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런 폭락에 대한 경험인, 지금까지는 이런 걸 경험한 거잖아요. 이게 18년도 10월이고, 이게 19년도 8월이고, 이게 20년도 3월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경험했어요, 지금. 흘러내리면서 폭락이 진행되는 걸 경험했는데, 자, 조정받으면서 상승이 더 큰, 자, 요런 상승장을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폭락을 경험하면서 지금 버텨낸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할 줄 알아요.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IMF, 2008년도 이때 시장을 경험한 사람들, 지금 투자 기간이 10년, 20년 된 사람들 말고는 자, 이런 폭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주식시장에. 근데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살아남았으니까. 이때 대부분 이런 폭락들이 오고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 시장의 90% 이상의 초짜들은 다 털립니다.
초짜고 중수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털리는 거예요. 다 깡통 난다고. 그리고 시장에서 강제적으로 퇴출 당한단 말이에요. 퇴출 안 당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퇴출 안 당하고. 그러면 여기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다음에 이런 거 만났을 때는 내 자산은 이미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데이터로 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회원분들은. 제가 가이드 하는 부분들이 자 뻥을 심하게 부풀려서 하는 부분들도 없고 자 수익을 무슨 뭐 100%니 200%니 막 이런 얘기들 하면 사람들은 일단 외면하고 보죠. 왜 그럴까요?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뭔가 야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알지 못하니까. 경험해본 사람들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분들은 이제 지금 뭐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존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원분들과 내 데이터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서 제대로 된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 또 투자에 자극을 받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해를 해가면서 꾸준히 해나가면 결국 주식 투자라는 거는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해나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폭락은 항상 기회다라는 거를 언제든 마찬가지. 앞으로 뭐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우리가 다 죽고 없어진 다음에 내 자식 새끼들 때 또 폭락이 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계속 기회인 거예요. 내가 주식을 100으로 들고 있었다 그래도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폭락을 맞았는데 내가 여태 현금 하나도 없이 100으로 갖고 있어서 여기에서 현금을 못 태워. 못 태워도 기회예요. 이거는 되돌아오는데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시간차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밸런스 포지션이 다 나온다고. 그런 것들을 항상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추가 매수를 한 개도 1도 못해도 기회라는 거예요. 폭락은. 그 당시만 힘든 거지. 근데 그 당시 그걸 못 견디냐고. 몇 달 된다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몇 달 지나버리면 뭐 다 회복되는데 뭐.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근데 가끔 진짜 심한 경우 뭐 대공황이라든가 뭐 이런 역사적인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물론 회복 기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 몇 개월에서 그냥 1년 걸리는 거예요. 1년.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할수록 어때요? 굉장히 탄탄해지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10년이고 30년이고 지나도 이런 것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백깔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야 투자 원투데이 하냐? 그런 것들이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대중과 반대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항상 투자는. 자,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앞으로를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주식 투자는 가장 오래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항상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